배터리의 쓰임새가 확산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확대되는 이 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셀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셀과 거의 비슷합니다. 에코프로 비행과 포스코 푸체엠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를 살 거냐? 포스코 푸체엠을 사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왔겠죠. 2차전지 업종 내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셀사가 아니고 소재사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선택지의 최선호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차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한숨 돌렸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2차전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심적으로 괴로운 정도 수준에서의 상황을 넘어서요,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투자하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죠. 힘들다는 건 가격이 많이 빠져서 그렇거든요. 최소 2차전지에 투자하실 때는 나 3년을 가져갈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3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주가가 어디까지 빠지더라도 나는 3년 후에 해당 산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이 종목에 대한 가치를 판단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중간에 흔들려 버리니까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나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산업에 해당 산업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궤도에 있다라고 한다면 중간에 여러 차례 변곡들이 있어요. 제가 이전에 한번 삼성전자를 빗대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2000년 초반에는 성장 산업이었어요. 반도체. 그 당시 2000년 초반에는 반도체 쓰임새가 별로 없었어요. 반도체 쓰임새라고 하는 것이 데스크탑 컴퓨터입니다. 삼복 컴퓨터 뭐 등등등 컴퓨터가 초기에 286, 386이 나오는 과정에서 반도체 쓰임새는 컴퓨터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반도체 좋은 건 알겠어. 미래 산업인 건 알겠어. 그런데 각 가정 1500만 가정에 컴퓨터 한 대씩 놓으면 반도체 그다음부터 쓸 일이 없잖아. 좋은 건 알겠지만 앞으로 미래 산업인 건 맞겠지만 딱 시장은 여기까지야 라고 그때 생각하고 그때 캐즘이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용어는 캐즘이라는 얘기였지만 효용성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때 삼성전자 주가가 최초에 얼마였냐면 지금은 이제 그 액면보다 이렇게 600원 수준에서 7,200원까지 반도체에 대한 미래 가치 성장성을 바라보고 주가 상승을 했어요. 12배 상승했죠. 그러나 주가가 7,200원에서 2,500원까지 빠졌습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죠. 이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온 겁니다. 반도체 어디 있어요? 반도체 좋은 건 알겠지만 끝이야. 10년치의 미래 성장을 가져와서 최근 주가가 올라간 거야. 그래서 2,500원이지만 이건 더 빨리 하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삼성전자 그 뒤에 주가가 어땠을까요? 뭐 지금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8만원, 7만원 여기까지 온 거죠. 2,500원에서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왜?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컴퓨터에만 쓰이는 줄 알았는데 이 뒤에 보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죠. 데이터 센터가 생겼죠. 냉장고에도 들어가죠. 우리가 등등등 반도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이 모든 산업에 반도체가 들어가요.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배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터리를 전기차에 국한해서 해석하고 전기차 판매량이 어떠한지 테슬라가 어떠한지만을 놓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테슬라 자체도 기업의 가치가 변화하고 있어요. 테슬라의 전체적인 매출 규모 측면에서 판단을 해보게 되면 자동차 판매는 정체 내지는 약간 위축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에요. 기타 서비스, 슈퍼차저라든가 FSD라든가 테슬라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타 서비스는 계속 분기마다 30% 이상 성장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인프라를 깔고 있는 겁니다. 전기차를 인프라를 깔아놓고 인프라를 토대로 여기서 수익을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전기차 2차전지를 판단해 보게 될 때 이 산업이 지금 현재는 전기차 딱 하나의 쓰임새로의 배터리에 대한 현상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단순하게 판단을 해보더라도 배터리가 전기차에만 쓰이는 걸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가장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의 쓰임새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뭐 우리 그 국내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를 통해서 현실화되는 산업이 별로 없긴 하지만 올 연말에 하나솔루션에서 자회사가 있죠. 미국의 엄청난 그 태양광 대단지를 통해서 그 원자력 3기가 생산하는 전력과 맞먹는 전력을 생산해서 태양광 단지에서 올해 완공이고요. 내후년에 완공됩니다. 여기서 에너지 저장 장치에 축적되는 실 가지고 이걸 각지에 공급한다고 합니다. 이런 확산되는, 그러니까 배터리의 쓰임새가 확산되는, 에너지 저장 장치로 확대되는 이 과정이 현재 진행되는 거거든요. 전기차에 들어가는 셀은 에너지 저장 장치에 들어가는 셀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산업은 계속
확장하고 진화하고 발전하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전기차가 하나의 수단이었던 거고요. 이러한 과정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도체가 각 가정의 PC에 들어가는 PC만 다 팔리고 나면 그 다음에 성장이 없다라고 얘기했던 그 옛날 2000년 중반 제가 기억하는 그때와 지금 전기차 화재나고 캐즘 그리고 전기차의 수요가 감소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배터리 산업 과연 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지금의 시점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흐름은 앞서 자율주행도 말씀드렸고 전기차는 자율주행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기 관련 배터리 산업 자체는 확장되는 과정에서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커나간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과 연동시켜서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2000년 중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요 시점입니다. 6,700원에서 7,000원까지 갔고요. 바닥을 찍고 이후에 주가 쭉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스마트폰 뭐 등등등 데이터 센터 등등등 뭐 많은 것들이 이제 언제 그 캐즘이 있었냐는 흐름 월봉이다 월봉 이게 주가 올라갔고요. 지금 삼성 SDI입니다. 뭐 지금 현재는 LG 솔루션의 주가가 좀 더 강세 흐름에서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셀사 중에서는 삼성 SDI 주가가 좀 더 가벼움의 흐름에서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가져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고체라는 이슈도 있고요. 최근의 흐름에서 보게 되면 LG 솔루션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측면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는 기관 투자자들이 좀 더 선호하는 흐름에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는 딱 두 종목이 LN솔이 좀 더 강한 들이 나타나지만 중장기적 측면에서 흐름을 보면 삼성 SDI 긍정적이고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의 삼성 SDI 앞으로의 주가 전망을 판단해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데칼코마니 많이 아까 얘기했죠. 주시장에서도 모든 종목들의 움직임은 데칼코마니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쌍봉으로 무너지면 바닥을 찍을 땐 쌍바닥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데칼코마니처럼 주시장에서 모든 형태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형태들이 자주 나타나요. SI 형태를 보게 되면 두 번의 봉, 두 번의 바닥, 두 번의 봉, 두 번의 바닥 과정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앞으로의 주가 수준을 판단해 보게 되면 바로의 급상승은 아닐 것 같아요. 일정 구간에서의 바닥을 찍는 과정이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이 진행 과정에 시간차를 두고 제가 앞서 성장주가 앞으로 시장에서의 대세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지금부터 한 달, 두 달 흐름이 진행되고 바로 꺾여버린 이 흐름이 아니고 가치주의든 성장주의든 하나의 큰 대세적인 흐름이 만들어졌을 때 최소 6개월, 길게 1년까지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2차전지 업종의 종목들도 지금의 주가 수준 대비해서 우상향하는 것은 맞지만 급격하게 상승의 흐름이 진행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르내림 지금 바닥을 찍어가는 거죠. 이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되고 방향은 위로의 방향성을 잡았다라고 판단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LG 엔솔, 삼성 SDI, SK온의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이제 2차전지 얘기하면 보통 양극재를 많이 얘기합니다. 과거에 그랬어요. 에코프로 그룹주들을 많이 했죠. 근데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3사에 대한 평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움직이는 종목이 3사 위주로의 움직임이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관련주, 포스코 케미칼, 퓨처엔 관련주들은 좀 느려요. 그건 왜 그러하냐면 시장에서 항상 제가 매번 말씀드렸지만 항상 하나의 업종이 움직일 때 완성체 업체, 2차전지 셀사, 반도체에서는 이제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게 먼저 움직입니다. 그리고 소부장, 부품주, PCB, CXL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요.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셀사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양극재, 음극재 등등등등 이게 움직이게 됐어요. 시장에서 항상 대표주가 먼저 움직입니다. 대장주가 아니고요. 대표주가 먼저 움직이고 시장이 피날레를 시키는 대장주가 끝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대표주와 대장주의 성격은 다른 거고요. 대표주라고 하면 우리가 다 아는 큰 회사의 유명한 기업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전자, 삼성전기, 현대차, 기아차, 삼성 SDI, LG 솔루션, SK온 이게 이제 대표주고요. 얘들이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셀사 중심에서의 최근 주가 상황에서의 긍정적인 전개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긍정적인 전개 자체는 왜 대표주가 움직이냐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올리는 주체는 기관 아니면 외국인입니다. 개인이 주식을 바닥에서 사서 끌어올릴 수는 없어요. 끌어올리지 못합니다.
내려갈 때 받쳐주는 역할은 일부 할 수는 있겠지만 주식을 바닥점에서 끌어올리는 힘 자체가 없어요. 집중도가 없기 때문에 항상 모든 주식의 바닥점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지점에서의 매수 주체는 기관이나 외국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을 했을 때는 개인의 집중된 자산을 통해서 슈팅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대장주가 움직이죠. 이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서의 움직임은 대표적으로 외국인이 최선호 종목은 LG솔루션이죠. 그래서 에너솔루션 1번으로 주가가 움직이는 겁니다. 외국인은 자산이 크다는 것보다는 집중력이 있는 거죠.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력이. LG솔루션 외국인 지분율이 지난해 7월에 5%였다가 4.5% 줄어들었고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지난해 7월에 외국인 지분율이 거의 45%였어요. 지금 36% 정도 많이 줄였어요. 기관이 이 부분을 지금 차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궁극으로 셀사에서는 저는 SDI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직 안 가고 있는 양극재 회사들도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게 안정화가 되고 흐름의 개선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탄력적인 종목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안정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지 이 관점의 차이로의 종목 접근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죠. 포스코와 에코프로 그룹주 상황은 어떤가요? 포스코 홀딩스는 기존에 이제 지난해 2차전지 업종이 갈 때 2차전지 섹터로의 구분이 되어졌어요. 근데 사업 영역 내에서 2차전지 산업에 대한 그 사업 영역이 5%가 안 됩니다. 광산 개발한다든가 뭐 기타 여러 가지 채굴하고 이런 부분이 추가로 진행이 되지만 전체 철강 산업에 대한 부분에서 2차전지 업종의 섹터의 사업 부분이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 수준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조금씩 2차전지 산업과의 괴리도를 가져가고 있어요. 가격적으로 메리트 있어요. 사도 될 만한 흐름에서의 상황입니다. 경기 민감주가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상황이 되는 내년 시점에서는 철강주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적 메리트, 시점의 상황 여러 가지 판단해서 매수 관점의 지점에 들어왔다라는 포스코홀딩스의 주가에 대한 예상을 판단해 보고요. 저는 2차 전지를 좋아하면서 2차 전지 업종에 대한 포스코 그룹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포스코 퓨처엠을 사셔야죠. 그러면 이렇게 또 물어보고 그럼 두 가지 중에서 에코프로 비엔과 포스코 퓨처엠 중에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면 어디를 살 거냐? 포스코 퓨처엠을 사야 돼요. 그럼 답이 나왔겠죠. 2차 전지 업종 내에서 투자를 하신다고 할 때 셀사가 아니고 소재사를 투자를 하신다라고 한다면 저는 포스코 퓨처엠이 선택지의 최선호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종목은 포스코 퓨처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나오는 종목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 관련주들은 이제 정체기에서 숫자가 아직 괄목할 만한 실적 개선의 상황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이후의 상황은 좀 개선되겠지만 반면에 포스코 퓨처엠은 그룹사이면서 드나 백그라운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나오고 있는 개선은 아니지만 숫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적 측면에서 좀 더 유리한 지점에서의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2차 전지 투자 전략 또는 포트폴리오를 재점검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투자 전략 바닥점은 찍었기 때문에 보유 관점에서의 접근이고요. 신규 투자자라고 한다면 지금 접근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앞서 설명을 드리는 것처럼 바닥을 찍고 상방으로의 전환, 그러니까 바닥은 찍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상승으로의 전환 지점은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상승으로 전환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흐름, 그러니까 앞선 흐름, 그러니까 지난 2, 3, 4월의 흐름에서 거래가 집중화됐던 구간에서의 가격을 돌파해야 되는 거거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35만 원, 6만 원 가격을 돌파해야 되는 흐름이 나오고 확인되고 나서 접근해야 되는 거죠. 추세적 상승으로 전환된 건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보유자 관점에서는 단위 홀딩 전략이 돼 신규 매수를 노려보시는 분들은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지켜보는 지금 가격 대비 10% 수준에서의 주가를 완벽하게 돌파하는 시점이 흐름이 전환된 시점입니다. 시간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오르내림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이러한 내용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포트적 측면, 그러니까 내가 몇 퍼센트 투자 전략으로 가져갈 것이냐라고 문의하신다면 제가 아까 성장주, 경기 민감주 5대5라고 말씀드렸죠. 성장주 내에서 말씀하셨던 바이오나 2차전지나 IT 플랫폼이나 게임이나 로봇주 이걸 다 포트에 넣을 수는 없어요. 성장주 내에서 하나 또는 두 개 정도 세팅해서 성장주 내에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 저는 2차전지 하나 꼭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두 개 종목을 성장 섹터로에 대응을 하신다면 2차전지는 꼭 하나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뭐 로봇을 좋아하시는 분 로봇, 바이오를 좋아하시는 분은 바이오, IT 플랫폼, 네카오를 좋아하시면 네카오 이쪽을 선택하셔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 큰 포지션에서 성장주와 경기 민감주면 이 중에서 2차전지가 하나의 포지션을 차지한다면 전체 포트 중에서 한 20% 또는 30% 내외에서 투자 포트폴리오에 진행을 하시면 앞으로 시장이 변화하고 있고 패러다임이 변하고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가 바뀔 때 적정 포트 수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단 지금은 50%만 주식을 가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포트를 채우실 필요는 없을 것이고 10월 정도 넘어가서 11월에 시장에 변화가 있을 때 대비해서 이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서 제가 투자자분들과 이제 대면에서 만나보면 아직도 계좌가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전, 4년 전에 주식시장에 출하를 했고 지금 뭐 계좌의 상태를 보게 되면 아직도 마이너스라는 겁니다. 시장은 고점을 돌파했었죠. 최근 내에서. 물론 3,316포인트는 아니지만 최근 한 3년 상황에서의 고점은 돌파했었는데 여전하게 마이너스라고 합니다. 제가 똑같은 얘기를 또 드려요. 단원에서 말씀드리는데 당분간의 시장 영역, 그러니까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까지의 시장 흐름에 있어서 상황은 주가는 최근 출렁였지만 상승합니다. 제가 내년 상반기에 가서 이 시점에 주가 꺾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주식을 절대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뷰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서워 마시고요. 그때마다 시장은 포트를 달리해서 적응하십니다. 지금 현금 좀 늘리셔야 됩니다. 10월 중순까지는 현금 비중을 좀 늘리셔서 주식 비중을 좀 줄이시는 대응으로 가져가시고요. 10월 중순 이후에 주식 비중을 늘려가시는 대응으로 진행하시면 이번 장 잘 넘기시고 11월, 12월 장에서 또 긍정적인 실현하시고 내년 장에 수익을 배가시키는 형태로 간다면 충분하게 기존 손실 나셨던 분들 회복하는 과정이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